여러분은 완벽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 현우였죠. 현우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어요. 키 180cm의 단정한 체격,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동생을 대학까지 보낸 청년 가장이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그를 비뚤어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죠. 현우와 제가 처음 만난 건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의 설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우는 저를 공주처럼 대했어요. 추운 겨울날이면 항상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 들어주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5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하지만 한 가지 제 친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수야, 현우 씨랑은 그런, 뭐랄까, 좀 더 깊은 관계로는 안 나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게 현우 씨가 날 너무 아껴서 그래. 결혼 전까지는 키스 이상은 안 하겠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다. 둘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결혼 첫날 밤. 신혼부부의 첫날 밤이라면 당연히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하지만 현우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 씨, 미안해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만 그냥 푹 자도 될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당신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에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도 첫날 밤인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요. 일찍 들어와요. 응,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지수 씨 미안해요.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꼭 3달, 4달, 5달. 시간이 흐를수록 제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져 갔습니다. 언니 나 남편한테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얼마나 예쁜데. 아니야.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인데 단 한 번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내가 살이 쪘나? 내가 예쁘지 않나? 남편이 나에게 질렸나?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결혼 9개월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퇴근하면 오늘 힘든 일 없었어요?
라고 물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죠. 하지만 밤만 되면 달라졌습니다. 지수 씨,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복도로 나선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정막이랄까요? 하지만 그 정막 속에 뭔가 미세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중에 깨서 주변이 너무 조용한데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것 말이에요. 저는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 남편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자나?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편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끽. 무언가 마찰되는 소리 같았어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 뭐 하시는 거지? 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함께 자라났어요. 문 앞까지 왔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남편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픈 건가? 어디 다친 거야?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 문고리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생생했어요. 열어봐야 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혹시 현우가 들었을까? 하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끽, 그리고 가끔씩 작은 신음. 문을 아주 조금만 밀었습니다. 1cm, 2cm. 삐걱. 오래된 문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멈췄어요. 하지만 방 안의 현우는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집중해서 못 들은 걸지도 모르죠. 문틈이 5cm쯤 열렸을 때 저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 책상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보니 의학 관련 웹사이트 같았습니다. 절단 수술 후 관리, 잔존 사직 케어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절단 수술, 잔존 사직?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왜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 거죠? 책상 위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크림들, 약국에서 파는 일반 보습 크림이 아니라 전문적인 느낌의 튜브들이었어요. 연고통도 몇 개 보였습니다. 피부 손상 치료, 마찰 방지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붕대, 의료용 붕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현우가 어디 다친 건가? 저는 문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이제 10cm 정도 열렸어요. 시야가 넓어지면서 방 안쪽이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바닥, 침대 옆 바닥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희미한 불빛 때문에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쭉한 형태, 약 7080cm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그것은 선풍기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선풍기 앞에? 가까이서 보니 그 물건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쪽 부분은 원통형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 같았어요. 살색에 가까운 베이지색, 중간 부분에는 금속 관절이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금속 부품들, 작은 나사들과 스프링 같은 것들, 그리고 아래쪽, 발 모양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을 닮은 형태의 인공물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게, 제 뇌는 빠르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의학 웹사이트, 절단 수술 후 관리라는 단어, 전문적인 크림들과 연고들, 그리고 저 바닥에 놓인 물건,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의족. 저것은 의족이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방 안의 현우는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본 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cm, 25cm. 이제 방안이 훨씬 더 잘 보였습니다. 의족은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아마도 땀이나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겠죠. 자세히 보니 그 의족은 꽤 정교했습니다. 단순한 나무 다리가 아니라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 같았어요. 무릎 관절 부분에는 유압 실린더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겠죠. 발목 부분도 복잡했어요. 여러 각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발 부분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실제 발과 비슷한 모양과 촉감을 내기 위해서겠죠. 이렇게 정교한 의족이라니 얼마나 비쌌을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왜 항상 돈을 아껴 썼는지,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침대 끝. 현우는 침대 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던 짧은 바지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이 닿아 있었어요. 하지만 왼쪽 허벅지는 무릎이 약 20cm 지점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잔존 사지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수술 흉터로 인해 약간 울퉁불퉁해 보였어요. 현우는 바로 그 잔존 사지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현우는 잔존 사지를 천천히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의족을 착용해서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9개월, 결혼한 지 9개월 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5년, 아니, 연애할 때부터 계산하면 5년 동안 몰랐어요. 남편에게 왼쪽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지? 제 뇌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연애할 때 현우는 항상 긴 바지만 입었습니다. 한여름에도요.
나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 그때 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영장에 가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죠. 나 물 무서워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목욕탕에 가자고 했을 때도요. 나는 집에서 샤워하는 게 더 편해. 모든 게 핑계였습니다. 비밀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현우는 왜 그렇게 각방을 쓰자고 했을까요? 지수 씨가 잠버릇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각방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핑계였습니다. 왜 밤마다 친밀한 관계를 피했을까요?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내일은 꼭,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몸을, 자신의 불완전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현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현우는 잔존사지 마사지를 끝내고 책상 위에 크림을 가져왔어요. 튜브를 짜서 손에 덜더니 조심스럽게 잔존사지에 발랐습니다. 특히 끝부분, 의족 소켓과 닿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랐어요. 그 부분의 피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찰로 인해 자극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 크림을 바를 때 현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표정을 찡그리면서도 끝까지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붕대를 가져왔어요. 특히 빨개진 부분에 작은 거즈 패드를 대고 붕대로 감쌌습니다. 내일 의족을 착용했을 때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겠죠. 모든 과정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매일 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 혼자서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고통을 참아내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9개월 동안, 아니 5년 동안 이 사람은 혼자서 제가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있을 때 현우는 혼자 방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고통. 저는 그 무게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케어를 마치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 씨,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불완전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내일은 용기를 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 지수 씨가 실망하면, 떠나면 현우는 자신의 잔존사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 이게 없었다면 지수 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 품었던 모든 오해, 9개월 동안 느꼈던 모든 서운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미안함, 너무나 깊은 미안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향한 말일까요? 아니면 저 자신을 향한 말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의 방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조용히가 아니라 확고한 결심을 품고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 씨?
방 안에서 놀란 듯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돼요? 잠깐만요. 약 1분 후 문이 열렸어요. 현우는 긴 잠옷 바지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여보,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지수 씨?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봤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봤는지, 여보의 비밀, 여보가 9개월 동안, 아니 5년 동안 숨겨왔던 그것. 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저는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수 씨, 나는, 현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긴 게 미안합니다. 나는 지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몸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지수 씨가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나 같은 사람한테 실망할까봐. 저는 남편의 양 어깨를 잡고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지수 씨,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며 이 결혼 생활을 버텨왔을지 생각하니 내가 당신을 오해하고 혼자 상처받고 울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숨이 막혀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난 9개월 동안 거울만 보면 울었어요. 내가 살이 찐 건가? 내가 예쁘지 않은가? 남편이 나한테 질린 건가?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울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당신이었네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겨야 했던 당신이.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풍기 앞에 놓인 의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 씨, 안 돼요.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의족은 정말 정교했어요. 무게도 상당했고요. 이걸 매일 착용하고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주저없이 두 손으로 그 차갑고 딱딱한 의족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34kg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 그거 더럽고 당신의 일부인데 더러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의족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이게 당신이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었군요. 제 손가락이 의족의 관절 부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금속 관절,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프링, 발목 부분의 정교한 구조. 이걸 매일 착용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통증은 없었어요?
피부가 쓸리는 건 없었고요. 지수 씨,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저는 의족을 들고 천천히 남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의족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의 이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현우예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당신을 만난 것 같아요. 현우는 그제야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9개월 동안, 아니 5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모두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나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전하시던 차에 대형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왼쪽 다리를 잃었죠. 7살 동생과 단둘이 남았어요. 15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의족을 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내 다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실망하면 어쩌나. 5년 동안 숨겼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의족을 벗고 앉아 있으면서 내일은 말해야지 생각했는데 무서웠어요.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여보, 의족 착용하는 법 가르쳐줘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이 혼자 힘들게 착용하는 거 보기 싫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의족 착용법을 자세히 설명했고 저는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남편의 의족 착용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저녁이면 의족을 벗는 것을 돕고 피곤한 잔존 사지를 마사지해 주었죠. 비밀이 사라진 후 우리 사이의 벽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현우는 제게 용기 내어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오늘 나 당신 곁에서 자도 될까요? 저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완벽함이 아닌 완전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1년 후 저는 현우에게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3년 후 따스한 봄날 의족을 착용한 현우가 3살 아들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꽃 줘. 민준이가 민들레꽃을 건넸고 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운걸요. 당신이 나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채워가는 것이죠. 제 남편 현우는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장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피워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